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요즘에 애로사항도 많으실 텐데, 오늘 이렇게 이제 오래간만에 반갑게 만나 뵙게 돼서 참 고맙습니다. 또 바쁜 업무를 접어놓고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해주셨으니까, 또 이제 기왕 참여한 김에 집중하고 우리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인천센터는 이제 오후 2시부터 이제 1시간 하도록 돼 있는데 조금 다들 빨리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조금 빨리 시작을 하고 끝내는 시간을 좀 더 앞당겨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할 내용은 이제 재해 예방과 안전을 위한 교육이에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 고객 서비스 향상을 먼저 공부하고요. 중대 재해 발생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전도재해 진단 및 예방인데요. 이 전도재해는 뭔가 하면 이제 넘어져서 다치는 거를 예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다리 관련 재해 및 안전 관리를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 중량물이 뭘까요? 우리가 무거운 거를 가끔 다루는데 이게 이제 우리 몸에 충격을 주고 우리가 다칠 수 있어서 그 다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해요. 그리고요, 작업장의 정리정돈과 안전이 행복으로 직결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정돈을 또 공부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객 서비스 향상이에요. 우리가 늘 만날 때마다 이렇게 밝은 얼굴로 웃는 얼굴로 이렇게 만나면은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요. 그래서 지혜로움을 나타내는 가장 분명한 표현은 명랑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몽테뉴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음 만난 사람이 지혜로운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웃는 얼굴, 밝은 얼굴이면은 상대방을 편안하고 따뜻하게 해줘요. 부담 없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은 웃는 얼굴, 밝은 얼굴, 명랑한 얼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인천센터에 근무하신 우리 가족들은 다 지혜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모두 지혜로운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어린아이가 이렇게 웃는 얼굴이면 얼마나 보기 좋고 예쁘고 귀엽고 마음이 따뜻해져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렇게 울고 떼쓰고 그냥 땡깡 놓고 그러면은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편해지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떼쓰고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이제 진상 떤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어른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른도 막 그냥 인상 쓰고 찡그리고 막 째려보고 노려보고 막 이러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워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진상이 우리 인천센터에는 한 분도 안 계세요. 다 인상이 좋으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잘 모셔야 될 고객은 누구일까요? 자, 고객이 누구냐? 이거를 한번 진단해 보겠는데요. 우리 명심보감에 보면은 출문여견 대린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이제 뭔 얘기인가 하면은요. 집 밖을 나서는 순간 만나는 모든 사람을 큰 손님 대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밝은 얼굴로 따뜻하게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낯선 사람 처음 만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내 고객인가 아닌가 잘 판단해보고 표정을 바꾸면 이미 때가 늦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맞이하는 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은 고객의 범위 안에 우리 가족도 고객이고요. 동료도 고객입니다. 왜냐하면은 아침에 이제 가족과 함께 아침 먹고 서로 따뜻하게 그냥 저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오늘 좋은 날 되세요. 서로 이렇게 좋은 인사를 나누면은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서 이제 누구를 만나든지 따뜻한 얼굴, 편안한 얼굴 할 수 있는데 아침에 그냥 기분 나쁜 인사 가지고 한바탕 해붙이고 때려 부시고 그냥 욕을 한 바가지 퍼붓고 나오면은 하루 종일 좋은 얼굴, 밝은 얼굴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고객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도 내 고객이려니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출근해서는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내 고객이려니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동료들도 서로 이제 반갑게 만나서 인사하고 서로 이렇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 으쌰 이렇게 이제 같이 해봅시다, 잘해봅시다 이거를 해야 서로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마음을 합해서 협조해서 일이 잘 돌아가게 해야 표정이 밝고 따뜻해서 모두에게 서비스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네. 그대는 나의 고객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 동료들을 고객이다 하는 마음으로 서로 마음을 합쳐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 만족이란 고객의 욕구와 기대에 최대한 부응해서 그 결과로서 상품과 서비스의 재구입이 이루어지고 단골이 만들어지는 거죠. 아울러 신뢰감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태를 고객 만족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미국의 소비자 문제 전문가인 굿맨 박사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에는 고객 서비스를 잘하자고 서로 경쟁적으로 막 하면서 말로는 엄청 친절해졌는데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친절해지고 마음으로 돕는 거는 많이 부족해요. 그거를 우리 이제 그 재미있는 개그 동영상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이렇게 서비스는 말로만 하는 게 서비스가 아니고요. 말로만 친절한 게 서비스가 아니고 마음으로 정말 그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상대방이 불편한 게 뭔지 거기에 도움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친절입니다. 그래서 고객 서비스가 이제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실행을 해달라고 하는 게 이렇게 풍자하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 인사 예절이 참 중요한데 인사 예절은 서비스 성패를 좌우하는 첫 번째 관문이고요. 고객 맞이의 시작과 끝이 됩니다. 그리고요, 인간관계의 시작 신호이면서 인간관계 윤활 역할을 해줍니다. 인사예절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상대방에 대한 친절과 존경심의 표현이면서 탄탄한 신뢰감을 형성하는데 인사예절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인사예절을 잘 살려서 친절하게 인사하는 방법, 이거는요. 자, 인사를 할 상대방과 이렇게 눈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서로 눈을 맞춰야지 눈을 안 맞추면 그 이제 인사 의미가 없고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해야지 이렇게 너무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냥 이렇게 무겁게 분위기를 하면은 정중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돼요. 그래서 웃는 얼굴을 만들어서 인사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녕하십니까 이거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15도 정도 상체를 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중하게 이렇게 15도 정도 숙였다가 일어나는 걸 인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사를 한다면 이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무슨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묶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중하게 묻는 것까지 이게 이제 친절한 인사 그리고 인사 예절의 범위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네. 다음에는 중대재해 사례 진단 및 대응 방향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이제 중대재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딱 떠오르는 것들 돌이켜 보니까 그때 이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리면서 충격을 받았죠.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다치고 했고요. 여러 날 동안 매몰돼 있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때에도 보니까 너무 이 돈 버는 데만 이렇게 집중을 해가지고 거기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안전대책을 소홀히 했던 게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안전보건법이 그때 막 강력하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요, 성수대교가 붕괴돼 가지고요, 멀쩡하게 건너다니던 한강다리가 뚝 떨어지면서 아주 국제적으로 좀 창피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때도 좀 큰 사고였었고요. 그 다음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또 이게 아주 엄청 파장이 컸습니다. 여기 이 살균제를 가습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면서 폐가 망가져 가지고 300여 명이 사망을 했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폐가 망가져 가지고
그 산소호흡기로다가 아주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대형 사고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요거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바다에 매몰돼 가지고 이런 참사가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사건을 겪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돈을 더 벌으려고 자기 역할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돈벌이에만 이렇게 눈이 어두운 그런 이제 현장들이 그런 사업주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대형 사고를 일으켰어요. 그럼 이제 이런 시점에 우리가 뭐가 중요한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해요. 잃어서 안 되는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명예를 잃으면 좀 더 많이 잃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건강을 잃으면, 우리의 생명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 안전, 내 생명 이거를 철저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안전교육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중대재해란 뭔가 하면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또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을 때, 그리고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이런 재해를 중대재해라고 부르는데요.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법이 금년 1월 27일 날 시행을 하게 됐는데 50인 이상 사업장이 해당이 돼요. 우리 KDF에서는 전체가 인원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이렇게 이제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이렇게 이제 아주 좀 처벌을 좀 강하게 하는 걸로, 엄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많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사업주 혼자서 어떻게 다 챙기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책임을 이렇게 이제 우리 센터장님한테 또 이렇게 각 건물별로 소장님한테 그런 책임을 분담해서 우리가 같이 짊어지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런 안전을 위해서 그런 이제 살피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건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야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중대재해처벌법을 관심 있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최근 3년 이내에 사망, 사고, 발생 유형별로 이제 진단을 해보니까 이 기타 업종인 우리 이제 건물 관리 서비스가 포함된 업종 분야예요. 여기에 최근 3년 동안 떨어져서 높은 데서 떨어져 죽은 사람 157명이 있고요. 끼어서 63명, 부딪혀서 85명, 깔려서 52명, 물체에 맞아가지고 29명 이런 사망자가 나왔어요. 참 조심해야 되겠다.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이 이제 금년에 제가 이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교육을 가서 이 저 사고 원인 좀 분석한 자료 좀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산업재해 사고 원인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제 다쳐서 이제 아주 그 뭐 사망한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는데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물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사고 난 게 10%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 요소가 2%예요. 그럼 이 대부분이 뭘까요? 사람에 의해서 인적 요소에 의해서 88%가 사고가 난 거예요. 인적 요소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이 그런 이제 수칙을 지키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무리하게 또 이렇게 지급된 장비도 사용하지 않고 이러면서 사고가 대부분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법률은 우리나라가 아주 세계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사고는 제일 많이 나나? 그 규칙과 수칙을 법령을 지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자고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이제 안전교육을 이렇게 바쁜 업무를 적어놓고 여기 참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교육을 이렇게 열심히 좀 받아야 되겠고요. 여기서 공부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만 이렇게 일하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도재해 진단 및 예방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전도재해는 이제 그
저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용어고요. 이 전도제에 이제 우리가 쉽게 우리는 이제 넘어져 다치는 사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도제의 이제 대표적인 유형은요. 이 작업장 바닥에 물기가 있거나 기름기가 있거나 해서 쭉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 또는 이제 여기에 뭔가 늘어나 가지고 발에 걸려 넘어지는 이런 경우에 다치는 걸 이제 작업장 바닥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전도재해죠. 그다음에 계단이나 이런 경사면에서 이렇게 이제 발을 헛디디거나 걸려 넘어져 가지고 굴러 떨어지는 이런 재해가 이제 계단이나 경사면에서 일어나는 이런 유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다리를 이용해서 높은 데 작업하다가 이렇게 미끄러져 넘어지는 이런 사고들이 이렇게 사람을 많이 다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요. 첫 번째로 바닥 관련 재해 사례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청소하느라고 세제를 풀어서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청소를 하다가 아니 여기 바닥에서 작업자 본인이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져 가지고요. 이렇게 이제 머리가 벽에 부딪히면서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 현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거 우리 여사님들이 꼭 기억해 주세요. 이런 데 이제 청소를 막 이렇게 이제 그 묵은 때를 닦아내려고 하다 보면은 락스 같은 걸 사용을 해요. 근데 그 락스가 상당히 위험해요. 그 락스 물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하다가 이 물이 튀어가지고 요 눈에 들어가는 바람에 눈을 다쳐서 실명을 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 실명하면은 평생 앞을 못 보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락스 같은 화공약품을 사용할 때는 좀 갑갑해도요. 이 보안경을 쓰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난 그런 거 답답해서 못 써. 막 이렇게 하시는 분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 조금 답답하고 힘들어도요. 내 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이제 위험한 작업할 때는 보안경을 필히 착용을 하고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바닥에 각재가 늘어져 있는 거를 못 보고 이걸 발로 디뎌가지고 미끄러서 넘어지면서 여기 머리가 모서리에 부딪혀가지고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고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살피고 안전하게 우리가 이제 근무를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 바닥 관련 재해 발생 원인은 또 어떤 게 있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으면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딱 바닥에 물기 눈에 띄었다. 이거는 즉시 이렇게 이제 정비를 해서 그 물기 때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윤활유 같은 거 기름기가 여기에 흘러가지고 이렇게 고여 남아 있으면은요. 여기 그냥 필히 미끄러져 넘어져 가지고 다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눈에 띄면은 딱 위험합니다. 여기 딱 통행을 차단을 시키고 즉시 조치를 한 후에 완전히 깨끗해진 다음에 사람을 통행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요. 이 통로에 뭐 자재 같은 거 막 이렇게 늘어놓은 거 있으면은 거기에 걸려 넘어지거나 그걸 밟고 미끄러져 넘어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바닥에 놓여져 있는 게 있으면은 깨끗이 다 정돈을 한 다음에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정리정돈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눈에 띄는 대로 정리정돈 철저하게 해서 안전한 통로를 확보를 해가지고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이게 늘어져 있으면은 지나가는 고객도 다치지만은 내가 먼저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 여기 위험하다 그러면은 거기에 통행금지를 딱 시키고 여기에 통행하지 마십시오. 통행금지를 해놓고 안전하게 조치를 해놓은 다음에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통행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필히 신으셔야 돼요. 이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왜 신어야 되나 하면은 이게 정말 위험하거든요. 미끄러지고 그러는데 신발이 아주 그냥 반들반들하게 따라가지고 나 이 신발 이거 뭐 10년째 신는 거야. 이거 오래 신는 거 자랑할 일이 아니라 반들반들하게 달아버리면 위험해요. 다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신발값 아껴도요. 그리고요. 제가 이제 그 대청소할 때 이렇게 눈여겨 보니까 어떤 분은 그냥 어차피 발 이제 씻을 거라고 스레빠 신고 그냥 덤벼들어서 막 청소하고 그러는데 그거 엄청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넘어져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제를 사용했을 때는 깨끗한 물로 완벽하게 씻어내고 바닥을 건조시킨 다음에 사람을 통행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청소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이런 이제 패드, 솔 이런 거는요, 여기 이제 그냥 놔두면은 이거 걸려 넘어지고 또 그거를 밟아서 미끄러져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청소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다 깨끗이 그런 비품 또 도구 이거 깨끗이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광택제는 청소할 표면에 적합한 종류를 사용해야 되고요. 안전을 또 생각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이렇게 눈여겨 보니까 그 이제 평가 받을 때는 이제 잘 받으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미장 타일에다가 왁스를 어마어마하게 입히고 엄청 열심히 닦아 놓으니까는 이게 스케이트장처럼 엄청 미끄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청소 잘하셨네, 아주 깨끗하게 하셨네, 이런 칭찬 받는 거 이전에 그 스케이트장처럼 되는 데서 미끄러져 넘어져 가지고 머리나 깨지고 다쳐서 사람 생명 이러면은 그 더 10배, 100배, 1000배 그것도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택제를 꼭 표면에 적합한 거를 적정한 양을 적정한 수준에서 이렇게 좀 광택을 내는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용 시간이 가장 적은 시간에 바닥 청소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경고판 여기 위험합니다, 통행 금지 이렇게 했던 거는 그 완전히 위험이 해소되고 보행이 안전하게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대로 설치를 해 두셨다가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치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계단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지는 수가 이제 가끔 있어요. 이 계단에 이렇게 이제 계단 모서리에 이제 뭔가 미끄러운 게 있어 가지고 여기 계단에서 쫄쩍 미끄러지거나 헛디디거나 해가지고 넘어지면서 이 머리가 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이제 크게 다쳐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이제 계단에서 이제 미끄러져 가지고 떼굴떼굴 굴러 가지고 이렇게 탕 떨어지면서 머리가 그냥 먼저 땅에 닿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뇌진탕으로 사망한 사고들이 있었어요. 이거 전부 우리 KDFS 현장이 아니라 다른 회사 현장에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인천센터 식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지금까지 열심히 안전하게 조심을 해오셨어요. 근데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런 공부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계단에 특히 물기나 기름기 같은 게 없도록 혹시 눈에 띄면은 특히 이 계단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청결 유지를 신경 써서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빗자루 걸레 작업은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거 왜 그렇게 올라가면서 해라고 하나 하면은요, 위에서부터 이제 대게 해내려오잖아요, 우리가. 근데 위에서 해내려올 때는 어떻게 해냐면은 뒷걸음질로 한 계단씩 내려가는데 이 뒤통수에 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발을 헛디디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뒤로 굴러 떨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뭐 물 청소 같은 거 하고 그러면 뭐 어차피 위에서부터 또 해내려가야 되겠지만 그때에도 한 계단 내렸을 때 뒷걸음질로 내려가지 마시고요. 휙 돌아서서 한 계단을 완전히 안전하게 내려디딘 다음에 돌아서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뒤에 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를 살필 수가 없으니까 안전하게 내려가기 어려우니까 돌아서서 한 계단 내려서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요 계단이 있는데 만약에 전등이 끊어졌다, 위험합니다. 어두운 컴컴한 계단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는 딱 통행금지를 시켜놓고요, 이 전등을 수리해 가지고 환하게 75럭스 이상의 이제 조도를 유지해서 환하게 계단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통행을 시켜야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계단 끝부분에는요, 요 계단 끝부분에는 그냥 반짝반짝 반들반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물건을 양손에 들고 계단을 평지처럼 이렇게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거 가끔 하시잖아요. 그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계단은 한 손에만 짐을 들고요, 한 손은 난간을 붙들고 이동을 하셔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물건 양손에 들고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 하지 마시고요, 한 손에만 들고 한 손은 난간을 꼭 붙들고 이용하시라는 거. 다음에는 사다리 관련 재해 및 안전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사다리로 인한 재해 사례가 있는데요, 이렇게 높은 데에 사다리로 올라가서 청소 작업하다가 사다리와 함께 이렇게 넘어지면서 다친 사망한 사고가 있었어요. 왜 사다리가 필요할까요?
우리 키가 커봤자 2m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 공간은 사무실 저 높은 공간은 막 4m, 5m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다리의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다리를 이용해서 올라갔다가 중심을 잃고 이렇게 이제 떨어져서 사망한 사고가 있었고요. 사다리가 편리하게 도움을 될 수는 있지만 위험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요런 이제 전등 교체하고 전선 이렇게 수리하는 작업 이렇게 이제 하시다가 이 사다리와 함께 그냥 전도돼서 중심을 잃고 그냥 떨어져 가지고 사망한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사다리로 인한 재해 발생 원인을 딱 진단을 해보면요, 사다리가 이 높이나 길이가 형태가 이게 딱 작업 장소에 적합한 걸 써야 되는데 이게 적합하지 않은 거, 너무 짧거나 너무 긴 거를 사용을 하면은 거기 위험해요. 그래서 사다리가 꼭 필요한 크기, 좀 필요한 규격을 골라서 사용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이동식 사다리는 이제 이동해가면서 쓰는 건데, 또 한 가지는 이 바닥에서 높은 데까지 이동하는 용도로 또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거를 작업대로 사용하면 위험해요. 이 중간쯤에서 어디 이제 이런 작업 용도로 작업 형태로 취해서 일을 하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죠. 사다리 중간에서 사람이 서가지고 머물러서 곤란해요. 위험해요. 그리고요, 사다리를 이제 타고 올라갈 때는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내려오는 방향도 이 자세로 내려와야 되는데, 여기 짧은 구간이라고 우습게 보고 그냥 휙 돌아서 가지고 이 정도쯤이야 하고 평지 내려가듯이 이렇게 내려오면 위험해요. 이거 꼭 다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올라갈 때 자세대로, 내려올 때도 똑같은 자세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사다리 맨 아래 끝부분에는 이렇게 이제 하부에 미끄럼 방지 장치를 필히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필요할까요? 사다리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놓고 나면은 여기 무게가 가해지면은 이 밑에가 미끄러져 나가가지고서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사다리 이용할 때는 세 점의 접촉점을 필히 확보를 하고 이동을 해야 돼요. 이 세 점이 뭔 얘기일까요? 자,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를 다 이렇게 디디고 있을 때는 한 손만 잡아도 돼요. 그런데 다리 옮겨 디디기 위해서 한쪽 다리만 사다리에 고정이 됐을 때는 두 손으로 잡아야, 그래서 세 점의 접촉점을 확보를 해야 안전하게 사다리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다리 이용할 때 세 점의 접촉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사다리 안전 10개명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나네,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네네, 천천히 다녀오세요. 어디 그럼 먼저 올라가서 작업을 시작해 볼까? 나들이! 아이고, 조심하셔야죠. 안젤이구나. 큰일 날 뻔했어요.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고 사다리에 혼자 올라갔다 사고가 났으니 머리를 크게 다칠 뻔했다고요. 이동식 사다리는 벌어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고정을 위해 아웃트리거를 설치해야 해요. 그리고 사다리 작업 시에는 항상 2인 1조 작업을 해야겠죠? 내가 화장실이 급해서. 자, 그럼 저와 함께 사다리 작업 10개명을 알아볼까요? 사다리 10개명? 네, 사다리 작업 시 꼭 알아야 할 10가지 안전 수칙 말이에요. 첫째, 사다리는 손상, 부식 등이 없는 견고한 구조물을 사용해야 해요. 둘째, 사다리는 바닥이 평평한 장소에 흔들림 없이 설치해야 하고요. 셋째, 사다리에 오르는 작업 시에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해야죠. 넷째,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사다리 작업 시에는 접근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고 유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로. 여섯 번째, 접이식 사다리는 접히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벌어진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넘어짐 방지를 위해 아웃트리거를 설치해야 해요. 일곱 번째, 일자형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부분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설치해야 한답니다. 여덟 번째, 이동식 사다리를 통로로 설치하는 경우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네, 잘 보셨죠? 이렇게 사다리는요, 이 구조물 견고한 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여기 녹슬거나 부식된 부분이 있으면은 위험하니까 이런 거는 바로 눈에 띄는 대로 정비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닥이 여기 흔들림이 없는 단단한 바탕에다가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안전모와 안전대가 필수품입니다. 사다리에 올라갈 때는요. 왜냐하면은 저 위에서 작업하다가 머리에 어디 부딪힐 수도 있고요. 떨어졌을 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요 안전대는 이렇게 이제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단단하게 안전하게 지지해 주는데 필수로 필요하기 때문에 안전대가 필수품이에요. 그리고요,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 이제 사다리를 놓고 사용할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이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스마트폰만 보면서 여기를 터덜터덜 오다가 여기 와서 사다리에 와서 부딪히면 지나가던 사람도 다치고 이 사다리에 충격을 줘가지고 위에 올라간 사람도 위험해요. 그래서 이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는 여기 작업 중입니다, 여기 비켜가세요, 요걸 이제 안내 표지를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울타리 설치하고 유도자를 배치해서 여기 작업 중입니다, 이쪽으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안내를 꼭 하도록 배치해 달라는 거죠. 그리고요, 사다리 작업은 반드시 2인 1조. 왜 2인 1조가 필요할까요? 한 분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면은 한 분은 밑에서 이렇게 이제 사다리를 좀 붙들어 주고요. 그래 안전하죠? 그 다음에 위에서 뭐 긴급히 필요한 도구가 있으면은 밑에서 이제 위로 올려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보조자도 필히 안전모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위에서 그 도구 연장을 그냥 놓쳤을 때 여기 머리 다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2인 1조로 작업하되 밑에 있는 분도 안전모를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동식은 이제 벌어짐 방지 이런 고리가 탄탄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웃트리거를 설치를 해야 돼요. 이 아웃트리거가 필수로 있어야만 안전하게 옆으로 흔들리는 거를 막아주거든요. 그래서 아웃트리거를 필히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인천센터 안에 그 각 건물 다 이게 아웃트리거 설치되셨나요? 설치되셨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좀 해주세요. 네네네. 이정각 소장님 숭을 빌딩에 이거 전부 그거 다 돼 있죠?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아웃트리거를 필히 설치해 사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형 사다리를 어디 이제 높은 데 걸쳤을 때는 이 걸쳐진 부분과 끝단이 60cm 정도 확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사다리를 통로에다가 설치했을 때 여기 이제 75도 정도의 각도를 확보를 해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도로 여기 이제 통행로가 좁다 그래서 너무 뱃사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 각도가 90도 가까이 되면은요, 작은 충격에도 그냥 뒤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75도 이상 확보하는 거를 꼭 기준으로 생각해 주세요. 다음에는 중량물 안전하게 취급하기를 공부하려고 그래요. 중량물, 무거운 거 다루다가 다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무거운 거 다루다가 다치는 걸 이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그래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이제 다루는 건데, 반복적인 동작을 한다든지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한다든지 무리한 힘을 사용했을 때 이렇게 이제 삐끗하고 막 다치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때 이제 목을 다치거나 뭐 어깨를 다치거나 허리를 다치거나 뭐 이렇게 팔을 다치거나 다리를 다쳐서 신경 또 이제 근육 이런 주변 조직에 나타나는 질환으로요. 뭐 삐끗했어, 막 이렇게 담이 절려, 또 이렇게 이제 인대가 늘어났대, 뭐 디스크 걸린 것 같아, 막 이렇게 이런 무거운 거를 무리하다가 다쳐서 이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량물 취급에 대한 조심성이 필요한 거예요. 중량물을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해서는요, 될 수 있으면 함께 나눠 드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이삿짐 센터나 건설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거를 날마다 다루는 사람은 몸이 거기에 단련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그냥 거기 다치지 않고 잘 적응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처럼 되게 이제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무거운 거 다루고 뭐 이렇게 되면은 가끔가다 갑자기 이제 이렇게 무거운 걸 다루게 되면은 몸에 무리가 생겨요. 그리고요, 또 이렇게 너무 자신의 능력을 과신을 해요, 사람들이. 이제 여성분께서 이거 좀 무거운 거 옮겨야 되는데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요, 남자분들이 센 척, 강한 척, 힘이 넘치는 척 막 합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 찜이야 뭐 해가지고 가서 막 폼 잡고 이렇게 하는데
위험해요.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왕년에 그냥 쌀 한 가마 번쩍 들던 사람이야. 그거 옛날 얘기고요. 그건 꿈이에요. 현재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거운 거 이렇게 들어야 될 때는 이렇게 이제 혼자서 무리하지 말고 한 2, 30kg짜리라도요. 혼자 들지 말고 너 도와달라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둘이 같이 들 때는 또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들어 올릴 때 우리 하나, 둘, 셋 해서 이제 같이 들고요. 그 다음에 들고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거 그냥 탁 놔버리면은 맞은편에 있는 사람 다쳐요. 그래서 그때는 아유 안 되겠습니다. 우리 내려놓읍시다. 하나, 둘, 셋 해서 호흡을 맞춰가지고 내려놔야 안전해요. 그래서 무거운 거 안전하게 취급하는 거 신경 써주셔야 되고요. 우리 이제 대청소할 때 그 무거운 회전의자 책상 위로 딱 올려놨다가 또 끝나면 이제 그거 딱 도로 내려놓고 하잖아요. 근데 그 회전의자 꽤 무거워요. 그래서 그거 혼자 하면은 다쳐요. 두 분이 같이 올렸다가 같이 내리는 걸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안전하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전 의자 같은 거를 박스에 담을 적에 의자를 박스에 담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의자한테 박스를 씌워서 담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힘을 덜 쓰고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될 수 있으면은 그냥 몸으로다가 떼어내는 이런 걸로 하지 마시고 운반 도구를 활용해 주세요. 그래서 운반 보조기구를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이제 힘을 덜 쓰고 다치지 않고 이렇게 운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운반 도구를 잘 챙겨서 활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멀리에서 들면은요 힘들어요. 내 몸에 가까이 빼싹 붙여서 들어야 안전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원리는요 지렛대 원리 같아요. 이렇게 이제 10kg짜리를 손끝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을 때 몸에 가까이 붙였으면은 이 허리에 30kg 정도의 작용을 해요. 그런데 손을 뻗어서 멀리 놓고 여기다가 10kg 올려놓으면은 이 척추에는 100kg의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허리를 다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들면은. 그래서 내 몸에 가까이 옷에 좀 이렇게 먼지 같은 게 묻어도 내 몸에 가까이 붙여서 들어야 안전하게 들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이 무거운 거 바닥에 있는 걸 들어 올릴 적에는 이 목과 등을 이렇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서 세워서 이렇게 해야 등을 쭉 펴줘야만 척추의 하중이 분산돼 가지고 무리가 적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90도로 숙여가지고 엉거주춤하게 이걸 들어 올리잖아요. 등을 구부리면은 하중이 척추에 집중돼 가지고요. 척추를 다치고 디스크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될 수 있으면은 들어 올릴 적에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드는 게 아니라 아주 다부지게 이렇게 이제 자세를 낮춰서 이렇게 들어 올려야만 안전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들고 일어날 때 이 정도쯤이 하고 벌떡 일어나는 거 안 됩니다. 천천히 일어나셔야 돼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은 그 척추에 무리를 줘서 근육까지 놀래서 다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천천히 부드럽게 일어나면은요, 척추에 주는 부담이 분산이 돼 가지고 허리를 다치지 않고 들어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무거운 거를 우리가 이제 그 손수레에다가 담아가지고 실어가지고 옮길 적에 끌어당기는 것보다는 미는 게 안전합니다. 당기면은, 잡아당기면은 척추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척추에 무리가 되고 여기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당기지 않고 밀면은요, 우리 이렇게 두둑하게 나온 배 있잖아요. 배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뱃살의 힘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힘을 줘서 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척추에 힘이 적게 가서 부담이 적은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밀고 갈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건 뭐가 있냐면은 시야를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 짐을 높게 이렇게 실어가지고 앞에 시야가 하나도 안 보이면은 위험하죠. 너무 위험하죠. 그래서 꼭 짐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시야를 확보를 해서 밀고 가는 걸로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에는 스트레칭을 우리 지금 이 순간도 한번 스트레칭을 좀 한번 해봅시다. 스트레칭을 좀 틈틈이 이거를 좀 해주셔야 몸의 근육이 유연해지고요. 안 다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틈나는 대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자, 이렇게 깍지를 끼고, 이렇게 해서 위로 한번 쭉 올려가지고요. 옆으로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옆으로 한번 이렇게 하나, 둘, 셋. 지금 막 뚜뚝뚝 소리가 나는 분들 계시네요. 이거 좀 자주 해주셔야 뼈가 좀 유연해지는데, 네, 이렇게 근육을 잘 풀어주셔서 작업 전후에나
점심시간 같은 때 이런 스트레칭을 좀 틈나는 대로 좀 해주세요.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은 허리 다치는 거, 허리 아픈 거 이런 거 가능성이 낮아지고요. 피로도가 확 감소돼요. 피로가 풀리는 거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부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시고 이것도 자주 하면 아주 효과가 높아집니다. 네. 다음에는요. 사람이 이제 기분 나쁜 채로다가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은 꼭 사고나 다치게 돼 있어요. 기분 좋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인사를 우리 늘 틈나는 대로 만날 때마다 이런 인사를 좀 나눕시다. 그래서 우리 인천센터에 8개 빌딩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 내 수고를 알아주시니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만날 때마다 칭찬해 주세요. 최고십니다. 이렇게 칭찬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나를 최고로 인정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답례도 또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또 만날 때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분이 좋아지고요. 기분이 좋아지면 컨디션이 좋아지고 몸에 이렇게 이제 유연해져 가지고요. 이렇게 안 다치고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일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이제 작업장 정리정돈과 안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작업장 정리정돈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은 이렇게 넘어져 다칠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정리정돈이 참 중요한데 이 정리정돈이라는 말이 뭐 비슷한 것 같지만은 약간 뜻은 달라요. 정리는 필요 없는 거는 치워버리고 필요한 것만 잘 정리해 놓는 거를 정리라고 그러고요. 정돈은요. 필요한 물품을 필요한 장소에 잘 배치를 해놨다가 필요한 때 즉시 갖다 쓸 수 있도록 정돈해 놓는 거를 정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이 우리 안전에 아주 필수인데요. 이렇게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은 안전은 정리정돈으로 시작해서 정리정돈으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안전의 필수는 정리정돈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잘 돼 있으면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정리정돈이 불량하면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미끄러지고 걸려 넘어지고 해서 넘어져가지고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요. 산업재해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운반용구를 잘 사용하는 거 필요한데요. 운반용구를 이용하다 보면은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조금 녹슬었다든지 뭐 어디 펑크가 났다든지 여기가 좀 덜렁덜렁 한다든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눈에 띈 대로 즉시 정비를 해가지고 그걸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눈에 띄었는데 그냥 이거 누군가 하겠지 뭐 이거 누구 담당이요? 그냥 그러고 넘어가면은요 모두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눈에 띄면은 누구 담당 따질 것 없이 바로 완전하게 정비가 되도록 이렇게 어디 누구한테 맡겨야 되는 거야? 누가 기술자야? 어디서 이거 뭐 전에 고쳤었나? 이거 확인해 가지고 바로 고쳐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미뤄두면은요 이렇게 그 위험을 닥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 구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면은 최선을 다하고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기쁜 마음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바로 지금 하자는 거예요. 미뤄놓지 말자는 거예요. 누구 딴 사람이 할 거라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는요. 행복을 그리는 철학자 앤드류 매튜스라는 분이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이거 정말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 구호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이거 한 목소리로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군가 해야 할 일이면 내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이면 최선을 다하고 어차피 해야 할 일이면 기쁘게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면 바로 지금 하자. 이게 우리 안전과 행복을 위한 실천 구호예요. 이거 꼭 우리 마음에 담고 오늘 이후로 이게 잘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또 몸 상태를 컨디션을 좋게 하려면요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운동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직장인 운동 실태를 조사했어요. 잡코리아에서 직장인 56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더니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하시는 분은 16%고요. 가끔씩 운동한다는 분이 20%예요. 그리고 나 전혀 운동하지 않습니다. 64%가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이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죠. 예, 혹시 나 운동 좀 하고 있다 하시는 분, 운동하시는 분 이렇게 좀 동그라미 표시 좀 해주세요. 운동하시는 분, 네네, 오태근 소장님도 운동하시고 또 이렇게 네, 유종택님 또 운동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3분의 1 정도는 운동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통계하고 마찬가지로 3분의 2 정도는 운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좀 이렇게 틈난 대로 열심히 하시면은요, 건강에도 좋고 우리 몸 상태가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좀 많이 해주시는 걸 당부드리고요. 이렇게 틈나는 대로 스트레칭 좀 많이 해주시고요. 틈나는 대로 또 이렇게 이제 운동을 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재해를 예방하고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는 게 꼭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안전하게 일해야지. 응? 막상 사고 나고 다쳐가지고 그냥 뭐 내가 평생 불구자가 된다, 내 생명이 위태롭다, 이런 사고 났을 때 가서 후회해서는 늦어요. 지금 안전하고 멀쩡할 때 안전관리를 오늘부터 잘 실천하셔가지고 우리 인천센터에는 그런 거 다치는 일 전혀 없이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행복하게 근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 여러 번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번뿐인 인생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안전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우리 행복이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어디 다치거나 또 그냥 뭐 생명이 위태롭다고 하면 그 뒤로는 행복을 전혀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는데, 안전이 행복이죠. 그러면 이제 올해 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금년에는요, 우리 상급기관, 우리 감독기관 여러 군데에서 그냥 계속 안전 때문에 막 점검하고 막 그 평가하고 또 이렇게 그냥 그 저 훈련시키고 막 비상 훈련시키고 이렇게 이제 우리를 많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다가 이제 각성을 막 시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위축이 되고요. 또 이렇게 겁을 먹고 두려운 마음에 불안감에 공포심이 돼가지고 달달달달 떨면 오히려 사고는 더 나요. 조심은 철저하게 해야 되지만 달달달달 떠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긍정 에너지를 팍팍 좀 담아가지고요, 으쌰으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우리 인천 센터장님, 송상로 센터장님 굉장히 긍정 에너지 많이 전달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긍정 에너지 많이 전달 받으시고, 또 우리 KDFS 이렇게 이제 우리 저 황묵정 사장님서부터 모든 임직원들이 모든 사원들한테 긍정의 에너지를 이렇게 심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 임해가지고요. 자, 긍정 에너지를 팍팍 채워가지고 몸이 활성화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정리정돈을 잘하고 체력 관리를 잘해서 안전하게 일하는 게 우리 행복을 보장해 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안전수칙을 잘 지키는 것 중요하고요. 안전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참 재해 예방과 안전이 행복인데요. 우리 KDFS의 가족 모든 분들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공부하고요. 이렇게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여럿이 이렇게 만나는데요.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자면은 오늘 이제 교육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몇몇 분한테 제가 이렇게 설문서를 좀 보내드리려고 그래요. 그럼 설문서를 받으신 분은 즉시 읽어보시고 답장을 주시는 거예요. 1번 답은 이거고 2번 답은 이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이제 회신을 주시면 오늘 교육이 마무리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만난 김에 화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인천센터 화이팅 제가 하면은 화이팅만 독창해 주세요. 네, 인천센터 화이팅! 화이팅! 고맙습니다. 이번에 최고 한번 하겠습니다. 인천센터 최고 하면은 최고만 독창해 주세요. 네, 인천센터 최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열심히 참여하시고 집중해서 이렇게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 센터장님께서 혹시 저 전달하실 말씀 해주시죠. 네. 네. 오늘 저 긴 시간 이덕신 교수님께서 저희 인천센터 직원들 위해서 안전관련 CSP 잘 받았습니다. 저희 인천센터가 해외별 안전 최우선 센터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수님 말씀 중에 안전이 행복이다. 그걸 우리 전센터 직원들 아까 화이팅 하듯이 안전은 행복이다. 제가 설창하겠습니다. 안전은 행복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천센터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고 다음에 더 반가운 모습으로 만나고요. 좋은 소식만 있길 바랍니다. 네, 얼른 또 가서 일하셔야 되니까 얼른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교수님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